선선한 가을바람을 타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팀은 어디일까요? 2022 K3 리그 24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당진시민축구단과의 경기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강영호입니다. 도움 말씀에는 장성준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팀의 순위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창원시청 축구단은 11승 5무 7패, 승점 38점,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민축구단은 2승 6무 15패, 승점 12점, 순위표 맨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창원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 선두권 경쟁하는 팀들이 연승을 계속해서 거둬 나갈 때 이 연승을 거두지 못하면서 약간의 순위표에서 처진 모습이고요. 반면에 당진시민축구단은 올 시즌 내내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보이면서 특히 원정의 승점을 쌓지 못하면서 현재 당장 이 위의 순위인 목포보다 이 승점 10점이 뒤진 상태로 또 이번 경기 임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기 많은 경기가 남지 않았는데요. 양팀 모두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경돈 감독이 이끄는 창원시청 축구단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영 골키퍼, 이용, 김주현, 최명희, 한지원, 한승환, 이강욱, 태연찬, 루안, 조이록, 임예담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창원은 오늘 경기에서 이재권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됐고요. 대신에 태연찬 선수가 이 경고 누적 결장에서 복귀를 하면서 오늘 경기 선발로 나서겠고, 그리고 오윤석 선수가 두 경기 연속으로 또 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 맞서는 당진시민축구단의 라인업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민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조성빈 골키퍼, 박지우, 최선일, 조우연, 신민용, 예병원, 남윤성, 장승현, 황대현, 고석, 전정호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당진도 조우현 선수가 경고 누적에서 복귀를 하겠고요. 그리고 제갈재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벤치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제갈재민 선수 최근에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3경기 연속 득점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3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면서 정말 이 당진시민축구단의 공격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로 이 거듭나고 있는 선수인데, 과연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교체로 나와서 그런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 당진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또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심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철준 주심, 손상수, 장민호 부심, 김동인 대기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같은 경우도 김태훈 선수, 이 선수도 이적을 해온 선수인데 22라운드 천안시 축구단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데뷔전이었는데 이 들어온 지 1분 30초 만에 이제 득점을 펼쳐내면서 이 천안과의 경기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이 김태훈 선수인데요. 오늘 경기도 이제 벤치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이 조커로 나와서 이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양 팀의 선수들이 이제 그라운드 안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하얀색 유니폼에 당진시민축구단의 선수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 당진 같은 경우는 전반기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적 시장에서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후반기, 즉 남은 경기를 좋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진이 그동안 아쉬웠던 것이 공격적인 측면에서의 결정력이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후반기 들어서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을 거치고 나서 이 제갈재민 선수 그리고 전정호 선수와 같은 이런 공격적인 선수들이 득점을 펼쳐내면서 어느 정도 이 득점적인 측면은 이 보완이 된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최근 들어서 이 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멀티 실점한 경기가 이제 6경기 연속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2골 이상 실점을 막아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창원시청 화이팅이라고 외쳐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화이팅이 많아질수록 저희도 신이 나고 선수들도 신이 나겠죠. 네, 그리고 또 오늘 경기는 창원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이 팬분들의 응원이 또 대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현재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연찬, 루안, 이강욱과 같은 공격 카드들도 좋고 수비진도 탄탄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뎁스가 약하다는 약점이 있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해야겠습니까?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선발 자원들과 이 후보 자원들의 어떤 이 컨디션의 차이가 조금 큰 올 시즌의 창원인데요. 선발 선수가 교체로 나가서 이 교체 선수들이 이 필드에 나왔을 때 이 경기를 바꿔주는 역할을 이 제대로 수행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후보로 들어온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선발로 나선 선수들이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리드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당진시민축구단, 화면 왼쪽에 창원시청 축구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당진시민축구단은 기존에 들고 나왔던 3백 그대로 경기에서 들고 나왔고요. 창원은 또한 이 4백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또 이 창원시청 축구단 같은 경우는 최소 실점 1위고요.
당진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최다 실점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당진의 경우에는 이 후방에서 이 실수를 거듭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실점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실수를 줄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한승환 선수가 시작과 동시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금 이 볼 경합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요. 황대현 선수와 한승환 선수로 보이는데 바로 투입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왼쪽 어깨 쪽에 약간 부상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실 오늘 경기에서 이 이재권 선수가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방에서 한승환 선수가 풀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 상황인데 이 전반 초반에 이 부상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이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힘내서 이기자라고 또 화이팅을 외쳐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순위표 맨 하단에 위치해 있지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거든요. 네, 오늘 경기를 포함하면 앞으로 7경기가 남았습니다. 7경기 동안 당진시민축구단은 정말 이 최대한으로 본인들의 실력을 끌어올려서 승점을 쌓아내면서 이 강등권 탈출하는 것이 이 최우선 목표겠고요. 그렇기 위해서 오늘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 1점 이상을 따내야 되는 당진입니다. 네, 방금은 한승환 선수가 이제 그라운드 밖으로 나갔고요.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고 경기는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조이록 오른쪽 이강욱 오른발로 반대편에 봤습니다. 박스 쪽 한지원이 안전하게 후방으로 배달했습니다. 네, 창원은 이 후방에서부터 천천히 풀어나가는 빌드업을 통해서 이강욱 선수가 위치한 오른쪽 측면을 정말 많이 활용할 겁니다. 올 시즌의 주 공격 루트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 창원의 조금 특이한 점은 이 오른쪽에 조이록 선수가 풀백으로 나섰습니다. 이 선수가 보통은 이 측면 윙어 혹은 중앙 미드필더로 나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 풀백으로 나서면서 과연 조이록 선수와 이강욱 선수의 콤비네이션이 얼만큼이나 잘 이루어질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선 창원시청 축구단이 되겠고요. 당진의 골문을 노리고 있습니다. 방금은 크로스가 길었고 당진시민축구단의 프리킥으로 재개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이 당진시민축구단은 이 오른쪽 이 측면에 측면에서 이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김해와의 경기에서 실점했을 때 보면은 이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쉽게 허용하면서 득점을 허용했던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오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이록 뒤쪽 김주헌, 그리고 방금 조성빈 선수 화이팅이라고 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조성빈 선수 01년생인데 굉장히 피지컬도 좋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 전남에서 임대해서 온 골키퍼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처음 선발 경기를 나섰을 때 부상으로 교체당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경기에서는 또 부상에서 회복해서 또 선발로 나서게 됐습니다. 오른쪽 이강우를 바라봤는데 길었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스로잉 공격. 당진의 최선일. 자, 오늘 경기 당진 공격의 핵심은 이 양쪽 풀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 이 양쪽 풀백들을 굉장히 높게 올리면서 재미를 봤었던 당진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풀백들의 전진 필요하겠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이 영입을 해오면서 공격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갈재민 선수가 특히 그런 공격에서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제갈재민 선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이 상대의 뒷공간을 빠르게 파고들면서 이 기존의 당진시민축구단이 펼쳤던 역습 전술에서 이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는 일단 벤치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던 당진 시민이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는 과연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당진시민축구단이 선제골을 거두면서 리드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당진시민축구단이 이 리드를 하다가 이 무승부 혹은 패배를 거뒀던 경기가 7경기입니다. 그런 만큼 이 확실하게 선제골 넣은 이후에는 이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승점을 따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방금은 최명일을 맞고 나갔습니다. 당진 시민의 스로잉 공격. 운도 복고 꼭 이겨라 창원시청이라고 이번엔 창원시청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지금은 프리킥이군요. 장승현 선수가 3라운드 이후에 첫 선발이죠. 네, 교체로는 계속 나왔었지만 선발로는 3라운드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출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세트피스를 또 본인의 장기인 또 왼발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됐는데 신민용 선수가 특히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 굉장히 좋습니다. 신민용 선수 노릴 필요 있죠. 장승현이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장승현의 왼발 그대로 올라간다. 박스 안쪽 수비 헤더. 공을 잡고서 두 명 사이 왼쪽으로 지금은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나가면서 당진 시민의 코너킥. 네, 그대로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방금은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또 전정우 선수가 원래는 이 오늘 경기에서는 이 풀백으로 나서고 있지만 이 원래는 이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윙포드로 또 활동을 하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서도 과감하게 드리블 한 차례 시도해봤습니다. 양팀이 한 번씩 공격을 주고받았고요. 지금은 김주헌 오른쪽 한 번에 수비 맞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네, 창원은 지속해서 이 오른쪽 측면을 활용한 공격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당진시민 축구단이 그것에 대해서 이 전반전 초반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잘 준비해 나온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강욱 선수를 계속 노리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전반 5분 날카로운 공격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일욱 선수를 오른쪽에 배치했다는 것은 정말 이 오른쪽에 이 공격적인 선수들을 많이 배치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그런 의도가 잘 통해야 되는 오늘 경기입니다. 김주원이 다시 한번 전방으로 롱패스. 루안이 뒤쪽 이강욱 반대편 공간해봤습니다. 당진 시민의 수비도 초반에 집중력이 상당합니다. 네, 기존에 이렇게 지키는 수비를 정말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그냥 안정적으로 간격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창원의 캡틴 태연찬. 지난 경기는 이 태연찬의 공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였죠. 네, 아무래도 이 선에서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태연찬 선수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졌던 지난 경기인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과연 태연찬 선수가 이 선에서 어떻게 공격을 풀어주고, 그리고 루안 선수가 내려온 공간으로 또 투입을 하면서 이 얼만큼 적극적인 공격을 보여주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태연찬 선수의 플레이를 한번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최명희가 이 후방에서 카메라에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최명희 선수가 풀백이긴 합니다만 이 선수가 오버래핑뿐만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와서 이 마치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명희 선수를 활용한 빌드업을 더 신경 써야 되는 창원입니다. 그렇습니다. 후방으로. 네, 지금도 이강욱 선수를 노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태연찬 선수가 주로 오른쪽으로 돌아뛰면서 오른쪽에서의 수적 우위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창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높게 뜬 공. 당진 시민의 수비 안전하게 처리. 한지원 이번에 왼쪽으로 뒤쪽 다시 한지원 전방에서의 삼각 패스 이번엔 공을 따내왔습니다. 네, 당진시민 축구단은 지역 방어 형태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대가 측면에 위치했을 때는 지금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임예담 한 번에 올려줬습니다. 루안인데요. 루안의 왼발 슈팅 수비 몸에 맞고 굴절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굉장히 날카로운 지금은 공격이 들어갔거든요. 네, 지금도 믿습니다. 이 순간적으로 압박으로 들어오는 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뺏긴 이후에 임예담 선수가 굉장히 좋은 패스를 한 차례 보였습니다. 임예담의 공에 대한 투지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루안 선수의 위치 선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창원은 지난 대전과의 경기에 사실 전반전 초반에는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들어서는 조금 나아진 모습 보였었는데 그 나아진 모습을 보이는데 굉장히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임예담 선수입니다. 임예담 선수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정말 창의적인 패스들을 많이 연결해주면서 기회를 만들었었는데 아쉽게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패배를 했던 지난 경기입니다. 방금도 위협적인 공격력을 보여줬던 임예담. 지금은 조성빈 오른쪽으로 길게 갑니다. 센터 서클 쪽 양팀 모두 이 롱킥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당진의 경우에는 이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전방으로 빠르게 연결하면서 이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후방에서 중앙 거쳐서 나오기보다는 한 번에 전방으로 연결한 이후에 이 고석 선수의 피지컬을 활용한 세컨볼을 노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헌 이용 센터 서클 쪽 전방으로 짧게 줍니다. 루안 그걸 뺏겼고요. 이번엔 당진 시민 중원에서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전방으로 안전하게 템포를 늦추고 있습니다. 네, 당진은 공을 뺏은 이후에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오늘 경기 전반 초반이긴 합니다만 그런 실수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실수는 곧 득점으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창원 선수들이거든요. 따라서 후방에서 확실한 처리를 통해서 전방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진 시민 입장에서는 이 창원과의 올 시즌 경기 한 번 있었잖아요. 네, 이 10라운드에 이 경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실점할 때도 보면은 이 신민용 선수가 클리어를 실수를 하면서 이재권 선수가 마무리를 했었던 득점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수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당진 시민 축구 승리를 기원합니다.
화이팅이라고 또 당진에 대한 화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네, 오늘 경기 끝까지 이렇게 화이팅을 외쳐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오른쪽 창원시청은 왼쪽 오른쪽 이 윙어 자원들을 활용해서 계속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승원 선수가 라볼피아나 형태로 이 내려와서 이 빌드업을 또 관여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 창원시청이 물론 후방에서 이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의 이 키패스가 한두 차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중원에서 푸는 역할이 아무래도 조금은 이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이 이재권 선수의 부재가 조금은 느껴지는데 선수들이 중앙에서 이 짧은 패스를 통해서 이 측면으로 연결하는 그런 유기적인 플레이가 많이 시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롱킥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그 패스가 썩 매끄럽진 않거든요. 임채훈. 그리고 당진시민축구단도 이 창원의 오른쪽 측면이 정말 강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오고 이강욱 선수에 대한 마킹을 정말 타이트하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주심 휘슬이 불렸습니다. 당진시민의 프리킥. 당진시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점유율에서 밀릴 때 세트피스를 이용한 공격이 중요하겠죠. 네,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이 공을 끊어낸 이후에는 한 번에 전방으로 연결하는 정확한 패스를 통해서 이 상대의 뒷공간을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이 아무래도 라인을 정말 높게 올리면서 공격을 많이 취하는 형태의 포메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진시민 축구단은 그런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전술이 필요하겠죠. 당진의 스로잉 공격. 중앙을 봤습니다. 어우, 지금 좋았고요. 남윤성이 중앙에서 좋은데요? 한 번에 뒤로 아하! 임채훈이 적재적소에 나와주면서 잘 막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가 순간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뒷공간으로 바로 이제 넘겨준 롱킥을 시도했는데 지금 이런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남윤성 선수가 확실히 지난 경기에서도 제갈재민 선수에게 도움을 기록했듯이 이런 키패스를 확실하게 넣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만큼 직전 장면을 통해서 남윤성 선수의 이 키패스 그리고 고석 선수의 이 침투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당진입니다. 남윤성과 고석의 이 콤비 플레이 오늘 예사롭지 않은데요. 네, 확실하게 이런 뒷공간에 대한 이 노림수가 잘 통하고 있는 당진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남윤성 선수가 굉장히 좋은 탈압박을 통해서 곧바로 고석 선수에게 이 공간을 열어줬거든요. 임채훈 선수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지금은 1대1 상황이었습니다. 네, 임채훈 선수도 2000년생으로 이 정말 어린 골키퍼지만 굉장히 노련하게 또 경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임채훈 앞쪽까지 압박을 들어갔던 남윤성 한 번에 중원으로 허리 쪽 태연찬 뒤쪽 오른쪽으로 패스 미스. 창원시청의 지금 패스가 성공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 팀이 이런 흐름을 넘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창원도 이 흐름을 가지고 있을 때 확실하게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2대1 패스 이번에도 나갔습니다. 당진시민의 스로잉 공격. 그리고 요즘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졌습니다. 네, 이 무더위에 이제 정말 힘들었던 이 경기를 펼쳤었던 선수들인데 요즘 최근 들어서 굉장히 날씨가 선선해지고 정말 축구하기 좋은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정말 좋은 경기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이 축구하기 좋아졌다는 말은 축구를 직접 보러 가기에도 굉장히 좋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원시청 축구선수단 화이팅입니다. 오늘 승리해서 분위기 끌어올려서 연승으로 계속 이어가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오늘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그 분위기 탈 수 있거든요. 네, 말씀해준 것처럼 이 창원시청이 이 연승을 기록한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이 11라운드부터 13라운드 이 3연승을 기록한 이후에는 지금 현재 연승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더 높은 순위 그리고 선두권 경쟁으로 이제 가세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통해서 이 연승 가도를 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시청이 현재 4위에 위치해 있고요. 이 3위와 1, 2와 2위와의 그룹과의 격차가 그다지 많이 나진 않습니다. 5점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연승을 한다면은 1, 2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올 시즌 K3 리그가 정말 치열하게 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승점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조성빈 오른쪽으로 템포를 늦추고 있는 당진시민. 다시 한번 후방 쪽 전진 짧게 신민영 달려가 봤지만 나갔습니다. 네, 창원도 확실하게 당진이 역습에 굉장히 강한 팀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부터 타이트하게 붙어주면서 이 롱킥을 나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스로잉 공격 조이로 중간에 커트 뒤쪽. 지금은 창원시청의 압박이 상당히 강한데요. 네, 루안 선수까지 압박에 가담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짧게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지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당진시민의 스로잉 공격
우리 선수들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한 만큼 좋은 경기 결과 있으면 좋겠어요. 창원시청 화이팅! 네, 선수들 정말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브레이크 타임 때도 선수들이 많은 훈련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 훈련량이 지금은 박스 안쪽으로 한 번에 그대로 흘렀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 루안 선수와 태연찬 선수가 사인이 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높게 뜬 볼. 우리 선수들 정말 열심히 훈련도 하고 이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 경기장 안에서도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팬분들의 좋은 이 응원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조이로 오른발로 길었습니다. 루안이 뛰어갑니다. 루안 선수와의 충돌, 휘슬이 불렸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방금 장면이었군요. 태연찬 선수가 뒤쪽으로 루안 선수가 이제 침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지금 약간은 발로 이제 밀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발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쉽게 또 기회를 넘겼던 창원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을 계속 시도해야 이제 손발도 맞고 점점 0점이 맞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또 두 선수 간의 호흡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두 선수 간의 콤비네이션 굉장히 중요하죠. 네, 현재 전반 16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양 팀 모두 이렇다 할 슈팅은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창원시청도 슈팅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고 그리고 당진시민축구단도 이 세트피스나 이런 어떤 공격 찬스들은 있었습니다만 이 슈팅으로 또 가져가지 못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슈팅 시도는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루안 선수 올 시즌 8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태연찬 선수도 8골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태연찬 선수 또 6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이 득점력뿐만 아니라 이 조력자 역할까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오늘도 불을 뿜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오른쪽 윙어로 출전한 이강욱 선수도 굉장히 열심히 뛰는 선수잖아요. 네, 정말 좋은 스피드를 바탕으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쪽에서도 정말 적극적인 가담을 하면서 이 창원시청이 최소 실점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왼쪽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조우현 선수가 깔끔한 태클로 창원시청 축구단의 공격을 저지했습니다. 원투 패스 높게 뜬 볼. 루안 템포를 늦추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진은 이 기존에 본인들이 이제 굉장히 잘했던 이 풀백들의 전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창원에게 공격 기회를 넘겨주고 그리고 후방에서 선수들이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방의 숫자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방으로 연결했을 때 이 세컨볼을 딸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가 창원에게 넘어가는 모습인데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서 공격적인 어떤 활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왼쪽에서 크로스. 자, 뒤에 한번 있는데요. 뒤쪽에 조이로. 자, 가운데 있고요. 뒤쪽. 네. 이 박스 안에서의 유기적인 패스 조금 더 침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도 정확한 크로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정말 좋은 기회였고 이 조이력 선수가 중앙으로 주는 패스를 선택을 했는데 또 이 패스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직전 장면에서도 조이력 선수가 이 측면에서 볼 터치할 때 미스가 조금씩은 있는 모습이었는데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은 확실하게 터치를 하면서 본인의 이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편 김주헌. 하지만 창원시청의 이 공격수들이 공격 라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맞춰가고 있거든요. 이 장면이었죠. 네. 왼쪽에서 임예담이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그 조이록이 바꿔서 이 왼쪽에 가는 태연찬을 봤는데 발에 제대로 맞지 않았죠. 자, 지금 박스 안에서 지금 몇 차례 이 득점 기회들을 이제 맞이했던 창원이었는데 이 범번이 그런 마지막 패스에서의 정확성이 이 조금 아쉽게 형성이 되면서 이 범번이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다 보면은 당진에게도 기회가 갈 거란 말이에요. 네. 다시 한번 왼발로 이번엔 길었습니다. 그대로 흐른 볼. 조이로 옆쪽으로 이강욱 오른발. 네. 수비 맞고 굴절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창원이 양쪽 측면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오늘 경기인데 이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의 정확성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이강욱 그대로 들어갑니다. 짧게 2대1 패스. 이런 점이죠. 네, 지금도 이 패스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이제 임팩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인 쪽 다시 한번 창원시청의 스로잉 공격.
자, 물론 창원이 이렇게 박스 안에서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는 있습니다만 이 당진시민축구단에게는 결코 이런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 이 패스가 원활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박스 안에 선수에게 공간을 허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의 수비 간격이 정말 일정하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비적인 측면에서의 강화를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창원시청이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고요. 계속 두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당진의 골문을 열진 못했습니다. 이 당진 입장에서는 계속 막다가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이 원샷 원킬로 넣을 수도 있는, 축구에서도 그런 흐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전술을 정말 잘 활용하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기회가 있을 때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주고 내려와야 됩니다. 주도권을 잡았을 때 골을 터뜨려야 하는 창원시청이 되겠고요. 방금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클리어하는 과정에서 선수 간에 이제 경합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였죠. 네, 우당탕탕하다가 지금은 네. 장승현 선수로 보이는데요. 장승현 선수가 공과 함께 이 들어오는 다리에 부딪히면서 약간은 이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반전 시간이 지날수록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스코어는 0대0 팽팽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당진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이 전반전을 0대0으로 끝낸다면 이 후반전에는 제갈재민 선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전반전의 당진시민축구단의 수비는 올 시즌 내내 정말 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점은 후반전에 나왔던 상황들이 많았는데 올 시즌 당진시민축구단이 42실점을 하면서 그중에 27개의 실점이 후반전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 반 이상의 실점을 후반전에 이제 허용을 했었는데 이런 수비 집중력을 후반전 끝까지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지금은 후방에서의 침착성을 발휘했던 당진시민의 수비였습니다. 왼쪽 최선일, 예병원 선수가 작년에 이 당진 승격의 히어로였죠. 네, 플레이오프에서 또 결정적인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또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앞쪽으로 중간에 잘랐습니다. 좁은 공간 하프라인 쪽 공을 잡고 반대편 넓은 공간을 봤습니다. 조이록 선수가 정말 전방, 후방 그리고 중원까지 내려오면서 많이 띄워주고 있습니다. 네, 활발한 활동량을 통해서 이 공격적인 측면에서 이 보탬이 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결정적인 찬스가 창원 입장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여기서 태연찬이 받아줬고요. 반대편에 바라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우현 선수가 이 결과는 좋았지만 약간 위험한 플레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도 약간 조우현 선수와 조성빈 선수 간에 어느 정도의 이 콜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런 플레이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침착성을 보여줬던 조우현 선수였습니다. 후방에서 한 번에 전방으로 뒤쪽 이용이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당진은 전방으로 보내면서 어떤 세컨볼을 활용하는 그런 공격 패턴을 이 최근 들어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컨톱 한 명을 들고 이제 투톱 형태를 두는데 이 투톱 중에 한 명은 이제 키가 큰 선수, 한 명은 스피드가 빠른 선수를 배치를 하면서 이 떨궈지는 공에 대한 뒷공간 침투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당진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이 전방으로 투입되는 롱킥의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남은 시간 동안 그런 공격들을 자주 시도해봐야겠죠. 오른쪽 한 번에 오른발로 올라왔습니다. 반대편 그대로 흘렀고요. 볼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조이록 선수 수비까지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자, 평소에 수비를 많이 보지 않고 주로 공격적인 역할을 많이 했던 조이록 선수인데 이 풀백으로 나서서 이 공수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슴 트래핑 좁은 공간 원투 패스 3명 사이. 이번엔 압박 당진시민 좋아요. 압박으로 볼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창원시청 달립니다. 이강우 오른쪽 올라갑니다. 좋아요. 지금은 박스 안쪽까지 한 번에. 네. 이강우 선수가 이 발밑으로 한번 넣어줘 봤는데 수비에게 먼저 걸렸습니다. 이번 당진시민 다시 한번 이강우 오른쪽 공간을 봤습니다. 네. 부심에 깃발이 올라갔네요. 자, 이 양팀이 역습을 거듭하는 정말 이 좋은 모습을 한 차례 보였었는데 이 마지막 패스가 아쉽게 이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이강우 선수가 이 멋진 돌파 이후에 여기서 발밑으로 주는 이 패스 좋았거든요. 네, 지금 루안 선수를 보고 이제 패스를 시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돌아온 선수를 오히려 노리면서 굉장히 좋은 찬스 한 차례 만들 뻔했습니다. 하지만 당진 시민의 이 수비 점점 더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자, 비록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민축구단의 어떤 수비적인 측면에서 좋은 점은 공간을 허용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른 선수가 빠르게 커버를 들어와주면서 상대의 이제 볼을 잘 차단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원 입장에서도 이 박스 안에서 이제 공간이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번번이 이제 기회에 막히면서 이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정적일 때 막아주고 있고요. 지금 후방에서 전방 충돌이 있었습니다. 주심의 휘슬 황대현 선수가 오랜만에 지금 공을 잡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전반까지 이 패스 연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내려와서 일단 받고 이제 공격진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뒤쪽에 있는 한지원과의 충돌이 있었고요. 한지원이 미안하다며 사인을 줬습니다. 당진시민의 공격, 공을 등졌고 다시 한번 뒤쪽 이강욱이 지금 뚫어냈습니다. 최선일 네. 전방으로 패스 미스. 공을 다시 가져왔고 예병원 오른쪽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최명희 라인 쪽 압박을 들어가는 당진시민 발에 걸렸습니다. 네, 당진이 이렇게 이 중앙에서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낸 다음에 측면에서는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이런 타이트한 압박을 굉장히 잘하는 팀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전반전 내내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서 끊어낸 이후에 이제 동작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방으로 연결하는 패스가 부정확하게 연결이 되면서 이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 점은 분명 아쉬운 점입니다. 이 당진시민의 장승현 선수 화이팅이라고 또 응원을 해주셨고요. 장승현 선수 오랜만에 선발 출전했지만 오늘 경기에서 꼭 잘해줘야 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세컨톱 역할로서 이 중원과 공격 지역 사이에서의 어떤 연결고리를 굉장히 잘 수행해줘야 되는 선수입니다. 이강 오른쪽 한번 툭 차고 왼발로 반대편 길게 봤습니다. 자, 한지원 있는데요? 지금 잡아냈어요. 네. 발에 맞고 나갔습니다. 한지원. 이강욱 선수의 크로스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어요. 네, 약간 길기는 했습니다만 이 중앙에서의 어떤 선수들의 이제 시선을 분산시키고 이제 후방으로 보낸 선택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성함은 모르지만 들을 때마다 해설자 두 분 목소리가 제일 좋은, 한 분은 해설의 정석 같고 한 분은 래퍼 릴보이 느낌 딕션군. 저희는 캐스터 강영호. 네, 해설의 장성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성빈 골킥 준비합니다. 자, 오늘 경기 당진은 이런 롱킥을 통한 공격을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전방으로 보내는 이 패스의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이 천천히 상대의 공간을 보면서 이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번에 길게 줘봤고요. 이용의 헤더. 이용 선수도 굉장한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선수잖아요. 네, 왼쪽 센터백으로 주로 나서면서 이 굉장히 안정적인 이 볼 처리와 그리고 제공권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187cm의 체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시멘트 수비라는 또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즌 또 김포FC가 우승하는 데 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 창원으로 넘어와서도 그런 좋은 능력을 잘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위닝 멘탈리티가 있는 선수죠. 네, 사실 창원이 지난 시즌에는 그런 위닝 멘탈리가 아쉬웠기 때문에 이 순위도 8위로 마감을 하면서 다소 경기력에 비해서는 아쉬운 이제 리그 마감을 했었는데요. 올 시즌에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과 그리고 안정적인 수비력 그리고 확실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이 굉장히 높은 순위에서 또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조우현. 그런 위닝 멘탈리티가 지금 당진 시민에게도 필요한 게 아닐까요? 네, 일단은 승리를 해놓고 그 이후 상황을 보는 것이 당진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있고 그리고 승점 차이를 봤을 때는 선수들이 앞으로 남은 경기를 모두 다 이겨야겠다, 그리고 연승을 거둬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조급함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남은 경기들 전체를 보기보다는 이 한 경기 한 경기를 집중하면서 이 한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당진입니다. 오늘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당진은 임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 앞쪽에 이강욱을 봤습니다. 중간에 충돌이 있었는데 수비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강욱 두 명 사이. 네, 지금은 카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태클이 정말 깊었거든요. 네. 이강욱 선수가 라인 쪽에서 계속 공을 드리블을 했는데 최선일 선수가 깊은 태클로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공격하다 끊긴 이후에 이각 선수가 재압박을 하면서 또다시 공을 가져왔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최선일 선수가 조금은 깊게 태클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네,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방금은 뒤에서 들어갔거든요. 네. 선수 경기에 열정적으로 임해야겠지만 조금은 진정하면서 경기를 해줘야겠습니다.
이런 점도 이강욱 선수가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나온 태클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혁 선수가 이런 저돌적인 능력 그리고 적극성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런 장면이 또 한 차례 나왔고, 그리고 이번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세트피스를 얻어냈습니다. 이강욱의 투원, 이번엔 태연찬이 오른발로 준비합니다. 자, 지금 창원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번 세트피스를 통해서 정말 좋은 찬스를 만들어 봐야겠죠. 태연찬의 오른발, 선수들 간 사인을 주고받았고요. 왼손에 번쩍 들었습니다. 오른발 날카롭게 짧게,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박스 안쪽 예병원의 헤더, 다시 한번 태연찬 뒤쪽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창원시청. 네, 지금도 이 태연찬 선수의 킥이 조금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효한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조금 더 창원은 남은 시간 동안 이런 킥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들기는 잘 만들고 있는데 마지막 이 크로스와 슈팅이 좀 부족한 창원시청이 되겠고요. 네, 측면에서 이 윙포워드들의 이 적극적인 수비 가담,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들의 이 적극적으로 올라와서 이 풀어주는 역할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박스 안에서 이제 연결되는 패스와 그리고 박스 안으로 투입을 하는 크로스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번번이 아쉬운 기회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 전에 얘기를 해봤는데 창원시청 같은 경우는 홈에서의 안정력, 이 수비진의 탄탄함이 더욱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네, 올 시즌이 18개의 실점을 하면서 홈에서는 6실점만을 내줬고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반대편 박스 안쪽 수비 헤더, 공 흘렀습니다. 조이로 이번에 반대편 길게 봤습니다. 트래핑이 길었고요. 네, 그대로 갑니다. 예병원 센터 서클 쪽 뒤쪽 다시 한번 원투 패스. 자, 지금 오히려 신장이 좋은 고석 선수가 중앙에 머무르기보다는 좌우로 이제 돌아뛰는 역할을 이제 맡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황대현 선수가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는 아무래도 황대현 선수가 신장에 있어서는 조금 이 상대 센터백보다는 이제 낮기 때문에 조금 위협적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고석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준 이후에 크로스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에 달립니다. 이번에 이강욱 왼쪽에서 왼발 크로스 그대로 있는데요? 31분 전반 31분에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임예담. 자, 임예담 선수가 올 시즌 이제 한 개의 도움만을 기록하고 아직까지 득점이 없었는데 올 시즌 첫 골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신고를 합니다. 방금도 이강욱 선수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가면서 왼발로 크로스, 그 다음에 임예담 선수가 우당탕탕하는 사이에서 이제 골문 안으로 잘 밀어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기 시작 전에 당진시민축구단은 오른쪽 수비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그 오른쪽 수비에서 또 크로스가 올라왔고 또 실점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강욱 선수가 정말 좌우 측면 가리지 않고 스위칭을 하면서 이 공간이 나올 때마다 크로스까지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약간 변칙적으로 창원이 전술 운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강욱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있을 때는 이제 꽁꽁 묶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왼쪽으로 순간적으로 옮기면서 지금 정말 많은 공간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크로스를 정말 편하게 올렸고 또 확실하게 임재단 선수의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오른발을 쭉 뻗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임예담. 스코어는 1대0. 네, 물론 지금 크로스 그리고 임내담 선수의 등지는 동작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번에도 당진시민축구단의 센터백들이 확실하게 처리가 되지 못하고 또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진시민축구단의 수비 이야기를 해보자면 방금은 수비수 3명이나 있었거든요. 센터백이 있었지만 임예담의 발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임내담 선수가 득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갈 수 있겠죠. 네, 창원이 계속 밀고 있는 흐름이었었고 그 상황 속에서 또 득점까지 펼쳐냈었기 때문에 창원 입장에서는 남은 경기 정말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걱정되는 것은 당진인데요. 당진이 원정에서 최근 9연패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올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한 차례도 없지 않습니까? 이 당진시민축구단의 원정의 마지막 승리 기록을 찾아보니까 지난 2021년 11월 6일 K4 리그 마지막 라운드 이제 양평과의 승부에서 승리를 거뒀던 것이 이제 마지막 원정 승리인데요. 그만큼 이 원정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점이 정말 이 오늘 경기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기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충분히 동점 혹은 역전까지 갈 수 있는 시간대고요.
당진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발 더 뛰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직까지 당진은 또 정말 좋은 카드들을 또 교체 자원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갈재민 선수와 박희준 선수 그리고 김찬희 선수까지 또 공격 자원으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교체 투입 시기가 어느 정도에 빠르게 이루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으로. 그리고 당진 시민의 지금 공격을 보고 있으면은 4선과 2선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비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간격을 넓게 하면서 이제 공격을 펼치는데 지금 그 공간 사이사이마다 창원의 선수들이 굉장히 잘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 연결이 쉽지 않고 후방에서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짧게 당진의 후방 예병원 오른쪽 이번에도 길게 줍니다. 사실 후방에서 전방으로 주는 긴 패스는 이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확실한 득점을 위해서 그런 전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신중하게 중원에서부터 풀어 나가면서 전방으로 나가려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우 센터 서클 주심에 휘슬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원의 이 홈구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그 전북현대와 우라와 이 AFC 챔피언스 리그 4강 경기가 있었죠. 네, 이 경기에서 이제 우라와 레즈의 이제 홈 이제 팬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응원을 펼치면서 또 우라와 레즈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갈재민과 박희준이 바로 투입이 됩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에 투입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확실하게 전방에서 변화를 빠르게 주면서 이 공격 쪽에 강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황대현 선수와 고석 선수를 뺐습니다. 이것은 이 투톱을 그대로 변화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고석 선수가 맡았던 이 피지컬을 박희준 선수가 담당을 해주고 그리고 황대현 선수가 담당했던 이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을 제갈재민 선수가 수행을 해주겠습니다. 제갈재민과 박희준의 투입, 과연 한상민 감독의 이 카드가 맞아 떨어질지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이번에 왼쪽으로 길게 줍니다. 그대로 나갔고요. 창원시청의 스로잉 공격. 네, 어제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이런 게 홈 어드밴티지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창원시청 같은 경우도 이 홈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수비진에서는 더욱더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 홈팬들의 응원이 굉장히 경기 내내 중요하겠고요. 반면에 당진시민축구단은 그런 응원들을 이제 이겨내면서 좋은 경기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경기 주심에 휘슬이 불렸고요. 전정호가 준비합니다. 자, 당진이 좋은 공격 장면을 보면 이 전정호 선수가 높게 전진하면서 크로스를 올렸을 때 굉장히 좋은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윙포워드 출신인 이 전정호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공격으로 갔을 때는 확실히 본인의 공격 본능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경기는 전정호 선수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측면에서의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 박지우, 당진의 캡틴 조성빈, 오른쪽을 봅니다. 창원시청은 계속해서 이 압박을 들어가고 있네요. 태연찬과 루안 선수가 이 전방에 보이고요. 네, 투톱은 이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 중앙 미드필더와 나머지 이제 윙어 그리고 수비수들은 밑에서 촘촘하게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두 줄 수비 형태를 굉장히 잘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4선에서 2선 또 3선에서 1선으로 가는 롱패스를 시도하고 있는데 번번이 창원시청의 수비에게 막히고 있습니다. 조이로 뒤쪽 김주헌 다시 한번 조이로 하프라인 쪽 뒤쪽으로 흘렸습니다. 루안이 잡았고요. 왼쪽으로 방향 전환 다시 한번 전방으로 패스했습니다. 연결됐고요. 앞쪽엔 조우현이 있습니다. 달립니다. 여기서 임예담 날카롭게 네. 수비 헤더. 방금은 이 크로스 이질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네, 굉장히 위협적인 크로스가 한 차례 올라갔었고 지금은 당진의 수비수들이 굉장히 잘 처리해줬습니다. 역시 임예담 선수 이 한 골을 터뜨렸기 때문에 지금 이 폼이 굉장히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양발 모두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동작 속에서 크로스를 잘 올렸습니다. 조우현 선수가 잘 붙어졌거든요. 끝까지 붙어졌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서 크로스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루안 한 골 부탁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루안이 오늘 경기에서도 이 골을 터뜨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태연찬 오른쪽에서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날카롭게 루안의 헤더골. 와, 방금은
루안 선수에게 한 골을 부탁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루안 선수가 한 골을 해줬습니다. 네, 지금 이 직전에 박지우 선수가 이제 맨투맨 마킹을 했었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루안 선수를 놓치면서 정말 완벽한 헤딩 슈팅이 됐습니다. 루안 선수가 지금 손가락 가리키면서 이제 됐지 해줬다. 네.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정말 오랜만에 득점을 펼치게 된 루안 선수고요. 네, 그리고 셀레브레이션 해주고 있는데 네, 지금 베베토 세레머니죠. 네, 이 코칭 스태프 혹은 선수 중에 또 한 사람이 또 이제 또 아이를 또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루안 선수 멋진 헤더골이 나오면서 창원시청이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방금은 태원찬 선수의 이 코너킥이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네,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한 차례 올라갔었고 지금 이 정말 런닝 헤더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선수를 놓치면서 루안 선수에게 정말 확실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방금은 엄청난 임팩트였습니다.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루안의 헤더. 그 최근에 야구에서도 그 이정우 선수 있죠. 이정우 네. 선수에게 이정우 여기로 홈런 쳐줘라고 했는데 네네. 바로 거기로 홈런이 가지 않았습니까? 루안 선수에게 방금 이제 한 골 부탁한다라고 댓글이 올라왔는데 곧바로 루안이 한 골 해줬습니다. 네, 댓글을 달아주신 팬분께서는 약간은 소름이 끼쳤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당진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이 크로스 두 방에 지금 2개 실점을 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진 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조금 더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인 변화를 가져가야겠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당진이 되겠고요. 전반 40분 스코어는 2대0이 됐습니다. 높게 뜬 볼 임예담 오른쪽 조이록. 창원의 공격력이 조금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연결됐습니다. 왼쪽에서 이번엔 조우연 앞쪽 짧게 후방에서의 빌드업 왼쪽 신민용 선수가 또 골 넣는 수비수잖아요. 네, 세트피스 상황에서 또 3개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올 시즌인데요. 확실히 세트피스 있을 때는 신민용 선수를 노리면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도 창원시청의 이 라인의 촘촘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원에서의 굉장한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 창원시청. 자, 창원은 기다리다가 중앙으로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연결이죠. 곧바로 패스미스. 다시 한번 루안. 왼쪽에 임예담이 뜁니다. 네, 이런 연결은 좋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나가는 패스의 정확성이 아쉬운 당진입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패스를 준 이후에는 접근을 해주는 움직임이 중요하겠고요. 지금 선수들이 지금 전방으로 다 침투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후방으로 돌았을 때 줄 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지를 주변 선수들이 늘려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이로 오른쪽 한 번에 길게 줬습니다. 헤더로 떨어뜨리고 다시 한번 수비의 헤더. 당진의 공격 최선일 짧게 원투 패스 한 번에 전방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런 전방 패스를 전반전 내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 창원시청의 수비진이 굉장히 탄탄해 보입니다. 오른쪽 이번에 터치 좋은데요? 침투에 자, 들어갑니다. 이거 마무리! 들어왔어요. 제갈제맨 오늘도 한 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갈제맨. 자, 본인의 정말 대단한 스피드 그리고 본인의 대단한 득점력을 바탕으로 4경기 연속 득점을 펼쳐내는 제갈재민입니다. 제갈재민 선수 이렇게 되면 7경기 5골입니다. 네, 이적 후 7경기에서 5골. 정말 이적해서는 본인의 능력 가감없이 잘 발휘하고 있고요. 지금도 팀원들을 독려하면서 이 남은 시간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제갈재민입니다. 이적해오자마자 당진시민축구단의 에이스로 떠오른 제갈재민. 이 제갈재민과 당진시민축구단의 궁합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이런 역습 축구에 있어서 확실한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었는데 제갈재민 선수가 그 역할을 잘 해줬고 그리고 교체 투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곧바로 득점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위기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패스도 남윤성 선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이제 경합과 마무리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쉬운 위치는 아니었는데 그 각도를 뚫어내고 이 반대편 포스트로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퍼스트 터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퍼스트 터치를 안쪽으로 잘 가져갔기 때문에 최명희 선수가 이제 순간적으로 제갈재민 선수를 놓치는 모습이었었고요. 그 결과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이런 공간 창출과 함께 이 확실한 마무리까지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갈재민과 박희준을 이 초기에 투입한 한상민 감독의 전략이 맞아 떨어졌고요.
창원시청도 안심할 수 없겠죠. 네, 그리고 또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일단 한 골을 따라갔다는 것은 또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장승현의 왼발 그대로 나갔습니다. 이제 전반전 44분, 정규 시간 1분가량 남아있는데요. 전반전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전반전은 사실 이 양팀 모두가 약간씩의 어떤 약점을 노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진의 입장에서는 이 측면의 크로스에 대한 방어, 그것이 굉장히 큰 약점으로 다가오면서 실점을 했고요. 반면에 창원의 경우에는 지금 라인을 굉장히 높게 올리고 선수들에게 타이트하게 붙어주는 수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타이트하게 붙어줬을 때 그것이 만약에 뚫렸을 경우에 순간적으로 공간이 크게 발생을 합니다. 직전 실점 장면이 그런 장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붙은 이후에 생기는 공간에 대한 커버가 확실하게 필요해 보이는 남은 시간입니다. 양팀 모두 상대팀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알게 됐던 그런 전반전이 되겠고요. 과연 그 약점을 어떻게 이용할지 짝이 좋습니다. 오른쪽 뚫어냈고요. 여기서 임예담. 임예담 왼발로 날카로운 왼발 임예담. 자, 지금도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온 다음에 왼발 슈팅 굉장히 좋았습니다. 임예담과 이강욱 이 두 선수의 스위칭 오늘 볼만합니다. 네, 이 지난 대전과의 경기에서도 이강욱 선수가 왼쪽으로 옮기면서 재미를 조금 봤었던 창원이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이강욱 선수를 왼쪽으로 옮기면서 또 선제골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활발한 스위칭을 많이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골이 바로 이 위치에서 나왔었는데요. 태연찬의 오른발. 자, 마치 데자뷰처럼 한 골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른발로 날카롭게 수비 헤더. 이번엔 잘 막아냈습니다. 뒤쪽 조이로 끝까지 공을 지켜낸 조이로. 후방으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예담 네, 모든 선수들이 크로스를 예상했는데 곧바로 한번 때려봤습니다. 그래도 조성빈 골키퍼가 이 니어포스트 쪽을 굉장히 잘 막고 있었기 때문에 또 선방이 이뤄질 수가 있었습니다. 전정호 오랜만에 오버래핑 왼쪽. 아, 좋아요. 전정호 왼발로 한 왼쪽으로! 번에 수비가 몸을 던지면서 막았습니다. 네, 확실하게 전정우 선수가 올라오면서 이런 좋은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 전정우 선수가 측면에서 또 그 좋은 크로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박희준 선수를 향한 굉장히 좋은 패스가 한 차례 들어갔습니다. 이 전정호 선수가 오버래핑을 해주면서 이 제갈재민과 이 박희준 선수에게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왼쪽에서 당진 시민의 코너킥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전반전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높이가 좋은 신민용 선수와 그리고 박희준 선수를 노려야겠죠. 오른발 두 손을 번쩍 들었고요. 오른발로 멀리 높게 떴습니다. 세컨볼! 높게 뜹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2022 K3 리그 24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당진시민축구단과의 경기 2대1 창원시청 축구단이 리드를 가진 채 종료가 됐습니다. 네, 창원 입장에서는 이 경기 초반에 이 공격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마무리 그리고 아쉬운 패스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크로스의 정확성이 살아나면서 이 두 골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겠고요. 당진 입장에서는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 불안함을 많이 노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쪽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역시 제갈재민 선수 교체 투입 이후에는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 보이면서 2대1 일단 한 골을 따라갔습니다. 후반 갈수록 당진시민축구단이 이 한 골을 넣으면서 공격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후반전 기대해봐야겠죠. 네, 확실하게 후반전에는 또 양팀 모두가 또 다른 교체 카드를 통해서 색다른 전술을 들고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양 팀의 경기 2대1 창원시청 축구단이 한 점 앞선 채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고요. 저희는 하프타임 가지고 후반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탈압박이 있었고요. 이래준 선수는 다시 한번 후방 쪽으로 갔네요. 자, 앞쪽 패스 연결됩니다. 안쪽에서 넘어졌는데요.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포효하고 있는 김민균 캡틴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냈습니다. 항의하고 있는 창원의 선수들. 자, 이 패스가 정말 절묘했거든요. 박준희의 좋은 패스. 자, 그리고 김주원 선수와 엉켰던 김민균 선수였는데요. 뒤쪽에서 보고 있었던 임정수 주심은 곧바로 찍었습니다. 상황이 왔습니다. 김민균이 얻게 된 페널티킥 이래준이 준비합니다. 이래준 갑니다. 들어갑니다. 대전한국철도의 선제골이 나옵니다. 하트 뿅뿅 이래준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되면서 본인의 첫 번째 득점 페널티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키퍼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두 장신 선수들이었죠. 이승규 골키퍼와 이래준 선수의 대결이었는데요. 결국 이래준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홈팀 대전한국철도가 길고 길었던 무득점의 가뭄 해소하게 됐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이 현재 10위 28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청주FC가 한 점 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쫓기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을 수밖에 없죠. 들어갔어요! 권승철! 최상현 감독이 오늘의 키플레이어로 뽑은 권승철이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자, 권승철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나타나서 바로 득점을 뽑아냅니다. 권승철 선수 오늘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골 냄새를 제대로 맡고 박스 안쪽으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완벽한 마무리까지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레머니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청주의 박승열 선수의 유니폼을 캡틴이죠. 박승열 선수가 지금 오늘 빠져 있는데 박승열 선수의 유니폼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박승열 선수가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가 된 것 같은데 또 팀 동료를 생각해주는 셀레브레이션 보기 좋고요. 완벽하게 잘라 들어오면서 잘 돌려놨습니다. 그 이전에 오른쪽으로 갔던 그 킬패스가 너무나 좋았고요. 완벽한 크로스로 선제골을 꼽아냈습니다. 권승철. 네, 결국엔 또 이제 다이렉트 패스를 통해서 뒷공간을 허물었고 그 파생된 장면에서 득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청주 FC의 오늘 경기 플랜 자체가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쪽 앞쪽으로 잘 연결했습니다. 받아냈어요. 강용석 자, 오른쪽 동료 있습니다. 찾았고요. 오른쪽 오른발 슈팅! 들어갔어요! 꽂혔습니다. 네, 강릉시민 계속해서 두드리다가 결국에는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역할을 해줬어야 했던 두 선수죠. 강용석 그리고 백승우, 이 두 선수가 득점을 합작을 했습니다. 와, 방금은 진짜 빨려 들어갔거든요. 백승호. 강용석이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빠른 드리블을 통해서 자신에게 수비의 집중을 끌어당겼고 수비수들이 백승우를 놓친 사이에 내줬고 백승우는 완벽한 마무리까지 보여줍니다. 와, 방금은 정말 대포할 슈팅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각도가 저 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길을 파고들었던 백승우의 슈팅. 오늘 경기 후반전이 더 기대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말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스코어는 1대1. 이제는 경기가 시작이죠. 있습니다. 앞쪽 공간 조금 길었는데요. 스피드 경쟁. 자, 애매하게 떨어집니다. 슛 들어갑니다.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포천 11축구단 스코어 1대0입니다. 김태휘의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김영옥 선수의 패스가 조금 길었는데 박우정 선수의 실수가 나오면서 김태휘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올 시즌 첫 번째 득점 김태휘입니다. 서도 좋아요. 갑니다.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태클 이어집니다. 박준태입니다. 박준태 오른쪽 공간 내줍니다. 장영기 꺾었습니다. 장영기 슛 들어갑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에 만회 득점을 기록하는 화성FC입니다. 스코어 1대1 따라붙는 점수. 결국 장영기가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굴절이 있었는데요. 김태현 선수 맞고 들어갔습니다. 시의 세트피스 기회를 잘 활용을 해봐야겠습니다. 윤영호의 오른발이 또 날카롭습니다. 갑니다. 헤더 막아냈습니다. 또 한번 오른발로 왼쪽을 겨냥했고요. 박스 살아 있어요. 왼발 낮게 올라갑니다. 헤더! 들어갔습니다. 자, 전반 7분 만에 선제골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천안시민축구단입니다. 이민수가 결국에는 숫자 싸움을 위해서 올라와 있었는데 재차 투입된 크로스를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1대0 앞서가는 천안시민축구단. 일단 이 전 장면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재차 투입했던 2차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윤용호 선수에게 넓은 공간을 확보해줬던 스루 패스가 들어갔고 이후 윤용호 선수의 정확한 왼발 크로스, 이번에는 슈팅이 아니라 그래서 높은 신장을 활용한
공격, 수비 모두 이 높은 신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네, 이석규 연결해 줬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옵니다. 세라. 자, 왼발 낮게. 반대편! 반대편에서 막아냈습니다. 자, 세 번째 기회. 또 한 번! 들어갑니다. 이석규! 자, 스코어 2대0. 스피드 왕자 이석규가 결국엔 왕위에 오릅니다. 자, 굉장히 또 홀가분한 표정을 한 차례 지어봤습니다. 자, 연결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서 일단 이해찬 선수의 슈팅을 막아냈고 이어지는 클리어링이 지금은 김현중 선수 발에 걸리면서 이석규 선수 앞쪽으로 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위수 골키퍼가 올렸고요. 오른쪽 측면 달립니다. 네. 통과가 됐어요. 골라인 거쳐 반칙 아니었고요. 계속 그런데 들어갑니다. 네. 지금 한 차례 정신없는 장면이 나왔는데 네, 지금 이 공이 나가기 직전에 뭔가 굉장히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를 가져갔고 여기서 지금 문진영 선수의 태클이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네, 지금은 골로 인정이 됐나요? 네. 21번 양주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군요.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공이 스핀이 많이 먹다 보니까 골라인 안으로 휴식을 많이 부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각선 패스가 끊겼습니다. 임창석. 네, 왔는데요. 들어갑니다. 네, 김현민, 박성배 감독이 기대했던 김현민 선수 하나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환하게 웃고 있고요. 감독을 알았습니다. 네, 또 벤치로 바로 뛰어가서 여기 박성배 감독 옆으로 왔는데 네네. 네, 김현민 선수 굉장히 좋아하네요. 역시나 또 박성배 감독이 기대를 했던 김현민 선수인데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결국 득점을 만들어냈네요. 네, 김현민 선수 진짜 엄청 좋아하네요. 정말 아이처럼 좋아합니다. 동료들도 함께 기뻐해주고 있고요. 지금 벤치로 저렇게 뛰어가는 게 열어봅니다. 자, 측면 넓은 지역까지 벌려서 있는 이남규 멀리 크로스. 네, 들어왔습니다. 한 골 떨어졌습니다. 파주시민 축구단 시동을 겁니다. 스코어 2대1. 네, 굉장히 또 빠른 시간 안에 또 1점을 따라가는 파주고요. 이번에는 김도현 선수가로 보이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저돌적이고 파이터형 공격수라고 또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크로스가 올라오자 굉장히 과감하게 또 몸을 날리면서 득점까지 이뤄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계속 측면에서 크로스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이남규의 크로스 그리고 가운데 쪽에서 김도윤의 경합. 어느 선수만 이 패스 끌어냅니다. 속도를 올릴 수 있을지 문슬범이 앞으로 길게 네, 뛰었고요. 굉장히 좋은데요. 됩니다. 자, 각도가 나왔습니다. 들어갑니다. 두 골차 앞서 나가는 득점. 스코어 이제 3대1이 됩니다. 이종욱이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종욱 선수에게 한 방에 넘어가는 패스 그리고 또 이종욱 선수는 원샷 원킬을 또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또 지금 이 득점을 합작한 선수들이 문슬범과 이종욱 모두 교체해서 들어간 선수들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교체술에 적중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장면인데 일단 터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터치가 슈팅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동작으로 반대편 유승범이 다시 붙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정호영 한 골 떨어졌습니다. 파주시민 축구단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은노 감독의 용병술도 지금은 성공을 했고요. 정호영 선수가 사실 후반전에 투입이 돼서 좋은 모습을 굉장히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더니 지금 직접 방점까지 찍어내는 모습까지 오늘 또 정호영 선수 지금 물론 팀이 뒤지고 있어서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오늘 후반전 활약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승범의 크로스, 정호영의 마무리까지. 네, 지금 좀 재밌는 게 마테우스 선수가 혹시나 뒤쪽으로 넘어올까 하고 경기장에 나오고 나서는 크로스 하나하나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지금 통과됐어요. 최우재. 네, 좋습니다. 정호영. 네, 정호영 선수 연속골. 이제서야 조금 웃네요. 그렇습니다. 네. 동점을 맞추고 나서야 정호영 선수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 정호영 선수 오늘 완전히 지금 파주를 되살려 놓는 추격골과 지금 동점골까지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멀티골을 완성했던 정호영. 네, 이 장면인데 마테우스 선수 굉장히 감각적으로 또 피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득점에서는 마테우스가 뒤쪽에서 조연 역할을 했고
유승범이 붙였고요. 굴절된 공 안 들어갑니다. 이번에 최우재 끝내 경기를 뒤집습니다. 스코어 4대3. 네, 유니폼까지 지금 집어 던져버리고 또 굉장히 지금 좋아하네요. 그렇습니다. 최우재 선수가 마침내 기어코 득점까지 보여줍니다. 네, 최우재 선수의 지금 환상적인 또 헤딩골이 터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와, 이 경기를 뒤집나요? 정말 두 골차 뒤지고 있을 때 파주가 이 경기 가져가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는데 다시 보시죠. 네, 마테우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오늘 또 싱스틸러의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최우재 선수가 지금 유니폼을 벗어 던지면서 경고를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역전골, 이거는 유니폼 벗어 던질만 했고. 이민우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골! 부산교통공사가 교통 정리에 나섭니다. 스코어 1대0. 연속된 리그 선두와의 연전 매치. 이번에는 부산교통공사가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주인공은 박태홍. 세트피스 기회에서 첫 번째 득점을 마련하는 박태홍입니다. 높은 타점의 헤더 그대로 반대편 포스트에 꽂힙니다. 김덕수 골키퍼. 정민우 올려줍니다. 운전에서 먼저 걷어냈고요. 오른발 임팩트. 2022 K3 리그 24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당진시민축구단과의 후반전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전 이 창원시청이 2대1 리드를 가진 채 종료가 됐습니다. 네, 전반전에는 창원시청 축구단이 정말 우세한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 상황 속에서 조금은 답답한 흐름이 있었지만 결국은 확실한 마무리를 통해서 두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당진 입장에서도 계속 밀리는 흐름 속에서 이 선수들을 놓치고 또 실점을 하면서 조금 위기를 겪었었지만 또 곧바로 또 교체 카드 활용을 통해서 공격적인 변화를 가져갔고, 그리고 교체로 들어간 제갈재민 선수가 또 본인의 개인 능력을 활용한 확실한 득점까지 펼쳐주면서 일단은 2대1 상태로 뒤지기는 했습니다만 남은 후반전을 더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시청이 2대0 이 두 번째 골을 넣을 때까지만 해도 오늘 경기 창원시청의 승리로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곧 이어서 이 제갈재민 선수와 박희준 선수가 교체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제갈재민 선수 말씀해주신 대로 본인의 능력으로 한 골을 넣었습니다. 이러면서 분위기가 좀 바뀐 것이 느껴졌거든요. 네, 확실하게 이 창원시청은 중앙에서 미드필더들을 타이트하게 압박을 해주고, 그리고 공을 받는 선수들에 대한 어떤 대인 수비를 강력하게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공간이 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공간을 남윤성 선수가 굉장히 좋은 패스로 연결해줬고, 그리고 제갈재민 선수도 또 본인의 스피드를 바탕으로 득점을 또 펼쳐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청 축구단 같은 경우는 임예담 선수와 이강욱 선수였죠. 스위칭을 하면서 좌우를 바꿔 가져갔는데 그 전략이 통했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강욱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주로 많았던 올 시즌의 창원인데, 이강욱 선수와 임예담 선수를 스위칭하면서 순간적으로 상대의 어떤 맨투맨 수비를 분산시켰거든요. 그와 동시에 또 공간을 창출해냈고, 임예담 선수가 순간적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를 해내가면서 득점을 펼쳐냈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당진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창원시청 축구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반전에 양 팀의 이 지략 싸움도 볼만했는데요. 후반전에는 어떤 전략으로 서로를 맞설지, 일단은 전반전에 서로의 강점과 약점이 파악이 됐잖아요. 네, 그런 만큼 후반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당진이 역시 후반전 들어서는 라인을 높게 올린 다음에 전방에서 타이트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한 번에 루안 뒤쪽으로 볼이 튀었습니다. 창원시청의 후방 쪽. 네, 하지만 당진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후방에서 중앙으로 연결이 됐을 때 이 중앙 미드필더들이 순간적으로 비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빠른 커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지원 센터 서클 쪽, 최명희 좌우를 넓게 사용하는 창원시청. 이번에도 왼쪽 임예담을 맞습니다. 임예담 한번 툭 치고 왼발 크로스. 네. 몸을 던지면서 막아냈습니다. 전정호. 자, 지금은 전정호 선수가 이번에는 드리블을 읽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태클을 정확하게 잘 가져가면서 일단은 크로스를 잘 차단했습니다. 당진시민축구단이 이 사이드에서 공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전정호 선수의 오버래핑이 필요하잖아요. 네, 전정호 선수가 이제 순간적으로 오버래핑을 하면서 또 좋은 장면을 전반전 마지막에 잘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정호 선수의 공격 가담 후반전에도 기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연찬의 오른발 이 코너킥 무섭습니다. 이번에 짧게 줬고요. 약속된 플레이 다시 한번 태연찬 오른발 날카롭게 뒤쪽. 네. 조성빈 골키퍼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나갑니다. 이번엔 당진의 턴. 바운드 높게. 네. 오, 지금은 센스를 보여줬습니다. 제갈재민. 자 조금은 위험할 뻔한 백패스였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처리를 했던 창원입니다. 창원의 후방 쪽 빌드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명희 왼쪽 사이드 줄 듯 말 듯. 다시 한번 뒤쪽 센터 서클. 자 창원 입장에서도 이런 한 골 차이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회가 났을 때는 마무리를 통해서 추가골을 노려야겠습니다. 오른쪽 이강욱을 바라봤지만 몸을 던지는 당진 시민축구단. 당진에게는 이런 투지가 필요하겠죠. 네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붙어주면서 상대의 크로스를 차단하는 그런 수비 전술 굉장히 좋습니다. 조이록 던지기 준비합니다. 한지원 그리고 이강욱. 당진의 압박이 들어갔고요. 이강욱 공을 잡고서 두 명 사이 다시 한번 창원시청의 스로잉 공격. 이런 지역에서 탈압박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는 곧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강욱 선수에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의 수비수들이 붙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벗겨내게 된다면 더 넓은 공간 그리고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탈압박 이후의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야겠습니다. 이강욱 선수 오늘 사이드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후반전에도 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조성빈 골키퍼 골킥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길게 반대편 헤더. 다시 한번 김주헌 공을 따내왔습니다. 안전하게 후방으로 당진 시민축구단. 자 당진의 후반전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런 수비적인 측면의 강화보다는 공격적인 측면에서의 세컨볼을 잘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은 연결됐습니다. 제가 좋네요. 자 오른쪽 전정호! 전정호 한번 접고 네. 전정호 공 살아있습니다. 전정호 선수가 겹쳤고요. 휘슬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왼쪽. 방금 이 제갈재민에게 연결된 아크 쪽 그리고 오른쪽에 오버래핑 전정으로 봤거든요. 네 지금 이 수비수가 달라붙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고요. 그 전에 이런 패스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이 창원의 선수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또 연결이 됐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잘 노려봐야겠죠. 창원 입장에서도 한 번의 실수는 지금 동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채훈 왼발로 높게 그리고 길게 헤더 경합. 뒤쪽 좁은 공간 짧게 유기적인 패스. 원터치 전방을 봤습니다. 선수들 지금 볼을 소유하는 법이 없이 계속 원터치로 패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양팀 모두가 타이트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간결한 패스를 통해서 이 압박을 풀어나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창원 쪽에서의 실수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당진은 오히려 그 기회를 역이용하면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터치 이번엔 길게 걷어내는 창원시청. 당진 시민이 후반 들어서 이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양쪽 이 측면에 있는 이 센터백들을 좌우로 넓게 벌리면서 올리는 그런 전술을 사용하면서 그와 동시에 양쪽 풀백들을 더 높은 윙처럼 마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를 맞고요. 박스 안쪽 좋네요. 연결했어요. 오른발 슛! 네! 살짝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제갈재민 선수를 향한 패스였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긴 했습니다만 이 완벽하게 또 마무리를 또 지어냈습니다. 네, 이 클리어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었고 제갈재민 선수가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을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빗나갔죠. 그렇습니다. 후반 들어서 제갈재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 당진의 공격이 살아나고 있고요. 자 지금 창원은 제갈재민 선수에 대한 마킹도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박희준 선수의 높은 제공권에 대한 마킹을 더 강화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공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진에 계속 기회를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방 쪽 오른쪽 길게 봤습니다. 임예당. 자 지금도 약간은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좋았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놓치게 되는데요.
자, 조금 더 집중력을 높이고 창원은 일단 이런 넘어간 분위기를 빠르게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겠고, 당진은 지금 본인들의 흐름으로 넘어왔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득점을 해줘야겠습니다. 루안 반대쪽 자, 이강 있는데요. 이어봤습니다. 자, 오른쪽 자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자, 조이로. 반대편 한지원 오른발로 네.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지금도 한지원 선수가 공간이 나자마자 슈팅까지 한 차례 가져갔습니다만 지금은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또 아쉽게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창원이 슈팅한 장면을 보시면 당진시민축구단이 순간적으로 중앙 그리고 측면에서 실수가 발생을 하면서 공간을 허용을 했고, 그 공간이 곧바로 슈팅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거든요. 따라서 당진은 물론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후방과 중앙에서 공이 나갔을 때 확실하게 실수하지 않고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당진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분위기 탔을 때 얼른 동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진시민축구단은 문기한 선수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자, 교체로 나간 선수에 대해서는 또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크로스 자, 네. 지금은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문기한 선수를 투입했다는 것은 이 공격 쪽에서의 확실한 키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확실하게 문기한 선수가 이 측면으로 빠져서 순간적으로 창의적인 또 크로스를 한 차례 시도해봤습니다. 일단은 한상민 감독의 전략이 전반전에는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 문기한을 투입하는 후반전의 전략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고요. 네, 아직까지 창원은 별다른 교체 카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당진이 먼저 일단 계속해서 적극적인 교체 카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카드들이 제대로 적중을 하게 될지 그리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 당진 시민이 되겠습니다. 한지원 라인 쪽 최명희 센터 서클 루안에 봤습니다. 루안의 볼키핑이 상당합니다. 프리킥까지 얻어내는 루안. 자, 창원은 이렇게 이 순간적으로 상대의 중원이 이 한쪽 측면으로 쏠렸을 때, 그랬을 때 발생하는 그런 큰 공간을 잘 노릴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장면을 방금 한 차례 루안 선수의 볼키핑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명희 한지원 두 명 사이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김주헌 한승환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로 상대방이 빈틈을 노리고 있는 창원시청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길게 공을 끊어냈습니다. 전정호 달립니다. 전정호 자, 좋아요. 전정호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있는데요. 네. 수비에 발에 먼저 걸렸습니다. 전정호 다시 한번 뛰어 들어가서 공을 따내왔습니다. 왜 이번에 왼쪽으로 연결? 왼쪽에서 지금 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얻어내는 당진시민축구단. 네, 전정호 선수가 굉장히 높게 전진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공간이 발생을 했고, 지금 이 박희준 선수에게 내주는 이 패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이후에 빠르게 제압박을 가져갔었고, 그 결과 이번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또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장성준 해설위원께서 전정호 선수의 공격이 살아나야 이 당진시민의 사이드 공격이 활발해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금도 이 전정호 선수가 올라오면서 결국엔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공격적인 지금 형태를 취하고 있는 창원이기 때문에 전정호 선수가 올라왔을 때는 마킹을 해야 될 선수가 한 선수 더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늘어났을 때 생기는 그런 공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당진입니다. 곧바로 때릴 수 있는 위치에 당진시민축구단 문기한 선수 그리고 최선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당진시민축구단은 문기한 선수가 들어가면서 장승현 선수를 뺀 모습입니다. 좋은 위치에 최선일과 문기한과 최선일. 문기한 오른발 벽에 맞았습니다. 네. 반대편 길게 걷어내고 있는 창원시청. 자, 지금은 벽을 넘기는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벽에 또 가로막혔습니다. 최선일 반대편 높게 뛰었습니다. 헤더 경합 중원 쪽 볼을 따내온 당진시민. 최선일 남윤성 전방으로 살아있고요. 지금은 주심이 어드밴티지를 주려다가 공을 뺏기자 휘슬을 불었고요.
네, 그래도 이제 창원의 중원에 공간이 생기면서 이 당진시민 축구단도 점점 기회를 찾고 있고요. 그 결과 이 높은 지역에서 계속해서 파울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킥이 정확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아쉽게 기회를 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는 한번 잘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기를 봤을 때 당진 입장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골 넣고 이겨서 기분 좋게 돌아오세요. 이분은 이제 가족분이나 그런 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아마 이 창원시청의 팬분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추가골을 넣고 확실하게 이긴 다음에 돌아오라라는 또 응원의 댓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먼 위치에 최선일과 문기한과 최선일. 이번엔 보여줄 수 있을지. 길게 갑니다. 머리에 닿지 않았고요. 그리고 부심에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공간으로 넣어주는 킥을 시도했는데 이 오프사이드 선언이 됐습니다. 자, 창원시청이 좀처럼 이 본인들의 흐름을 가져오고 있지 못하는데 지금 조금 급한 모습이 보입니다. 공격으로 나갔을 때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공격으로 나갔을 때 선수들이 조금 볼 처리가 급한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한 점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빌드업을 하면서 본인만의 어떤 패턴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원시청 같은 경우는 이 홈에서의 수비력 더욱더 버프를 먹지 않습니까? 네, 확실하게 홈에서는 수비가 굉장히 좋은 창원입니다. 한 번에 길게. 이번에도 롱패스 시도하는 당진시민. 센터서클 연결됐습니다. 오른쪽. 이번엔 한승환. 공을 빼내왔고요. 태연찬. 키핑 후에 볼을 배급했습니다. 최명희. 왼쪽. 창원시청은 김태훈 선수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김태훈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또 측면에서 창의적인 플레이 그리고 저돌적인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는 창원이 됐습니다. 김태훈 선수가 또 최근에 꿀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 데뷔전에서 또 골맛을 봤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확실한 득점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 팀의 교체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좁은 공간 당진 시민 안전하게 볼을 빼냈습니다. 반대편 왼쪽 올라갑니다. 네, 창원은 진세민 선수와 김태훈 선수가 들어오면서 한지원 선수와 임예담 선수가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임예담 선수가 나간 왼쪽 측면에 김태훈 선수가 위치를 하겠고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었던 한지원 선수 위치에 진세민 선수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온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어떤 분위기를 불어넣을지 에너지를 충전할지 지켜봐야겠고요. 박희준 선수 응원해요. 화이팅! 이라고 말씀해주면서 지금 카메라에도 박희준 선수가 잡혔거든요. 네, 올 시즌 수원 삼성에서 임대를 해와서 정말 본인의 높이를 활용한 공격을 최근 들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시즌 초반에는 많은 출전 기회가 없었고 최근 들어서 많은 기회를 받고 있는 박희준 선수인데 나왔을 때 확실하게 본인의 높은 제공권을 바탕으로 위협적인 공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얼리크로스 왼발로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아, 네.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박희준을 노려본 이 크로스가 한 차례 나왔고요. 이 박희준 선수의 신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네, 확실하게 적극적인 크로스를 통해서 또 다른 공격 패턴을 만들어낸 당진입니다. 하프라인 쪽 좁은 공간 한 번에 공간해봤습니다. 임채훈 골키퍼 안전하게 나오면서 볼을 잡아냈습니다. 자, 창원도 일단 후반 들어서 수비적인 교체가 아니라 공격적인 위치에서의 교체를 가져갔단 말이죠. 그 말은 즉슨 이 전방에서의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역습을 차단했던 어떤 전반전의 수비 전술을 그대로 잘 수행을 하고 그리고 상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뒷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김태훈 선수 그리고 진세민 선수를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후반 초반 그리고 최명희 선수 안산 때부터 팬이었는데 여기서 뛰는군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최명희 선수를 또 응원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또 안산 그리너스에서 활약을 했었던 최명희 선수입니다.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오른쪽 다시 한번 중앙 툭 친 공 트래핑이 길었습니다. 진세민 선수가 만져봤는데 트래핑이 길었고요. 이번엔 문기한 왼쪽 남윤성 안전하게 뒤쪽 원투 패스 후방에서 당진 시민의 짧은 패스가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중원에서 짧은 패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앞쪽에서 이런 짧은 패스들을 시도해야겠습니다.
이 전반 초반만 해도 당진 시민이 롱패스를 시도하면서 패스 성공률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네. 하프타임 지나고 나서 이 패스가 지금은 롱패스도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을 따내오는 창원시청 달립니다. 김태윤 두 명 사이. 이번엔 사이드 태연찬 짧게 줬고요. 두 명 사이 주고받는 패스. 이번엔 당진 시민의 수비 안전하게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진세민 선수의 태클 굉장히 좋았고요. 이강호 오른쪽에 뜁니다. 조이록. 이 창원시청 같은 경우는 임예담 선수가 전반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이 선수가 지금 빠지고 김태훈 선수가 들어왔는데 과연 이 선수가 그 공백을 잘 메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김태현 선수도 물론 스피드와 저돌성도 좋은 선수지만 굉장히 발밑이 좋은 선수입니다. 이 측면뿐만 아니라 또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까지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본인의 볼 간수를 잘 한 이후에 이 동료를 이용하는 플레이를 잘 수행해 볼 필요가 있죠. 최근에 꿀맛을 본 김태윤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엔 창원시청 자, 지금 창원 입장에선 조금 아쉬운 것이 분명 당진의 수비진에도 지금 공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으로 반대 전환하는 킥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둬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금 공격 진영에서 끊긴 이후에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조금 더 공격 지역에서는 짧은 패스를 통해서 본인들이 전반전에 잘했던 그런 패턴 플레이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전반전 내내 이 창원시청의 흐름으로 이어갔었거든요. 하지만 전반 종료 직전에 터진 제갈재민, 이 제갈재민 선수의 한 골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네, 확실하게 그 흐름을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당진시민축구단이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로 변화를 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였던 예병원 선수와 남윤성 선수가 공격 시에는 굉장히 높게 전진을 하면서 이 2선의 위치를 하고 그러면서 이 키패스를 뿌려주는 역할들을 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진시민축구단도 분명히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공간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은 그 점을 잘 노려봐야겠고, 반면에 당진은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 쓰면서 센터백들이 빠르게 올라와주면서 공간을 커버하는 그런 움직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댓글에서도 예병원 선수 화이팅입니다 라고 예병원 선수를 응원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당진 시민의 프리킥 두 손을 들었고요. 자, 떨어지는 공을 노려야 됩니다. 문기한 오른발 앞쪽으로 붙여줬습니다. 박스 안쪽 머리까지. 네, 임채훈의 품에 안겼습니다. 네, 지금 정확한 킥이 한 차례 올라갔었고 이 헤딩에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지금 다소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임채훈 골키퍼가 잘 선방이 됐습니다. 문기한 선수의 날카로운 킥이 있었고요. 머리까진 갖다 댔는데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슈팅을 시도한다면 결국에 골문은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확실하게 조금 더 자신감 있고 또 먼 거리에서도 적극적인 슈팅이 필요하겠습니다. 왼쪽에서 한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충돌하는 과정에서의 충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공이 나가기 전에 이 경합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최선일 선수입니다. 조이록과 최선일이 한 차례 충돌이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장면을 다시 봐야겠지만 아마 이 갈비뼈 부분을 맞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은 이 가슴 쪽에 충격을 입으면서 약간은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괜찮다는 사인 들어갔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이록 선수는 공을 지키려고 했고 최선희 선수가 좀 강하게 부딪혔네요. 자, 앞으로 남은 시즌 정말 중요한 경기들이 많고, 그리고 최선일 선수가 최근 들어서 이 왼쪽 풀백으로서의 이 주전 자리를 잘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상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선수들 모두 부상을 조심하면서 좋은 경기력 보여주기를 바라겠고요. 한승환 오른쪽 기회를 노리는 조이록. 자, 오늘 조이록 선수를 풀백으로 두는 정말 과감한 선택을 했던 최경돈 감독인데 오늘 경기 물론 공격적인 측면에서의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만 수비와 공격을 넘나드는 그런 활동량, 그리고 수비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이 조이록 선수의 풀백 기용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이록 선수가 전반전에 왔다 갔다를 많이 해주면서 이 공격을 많이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한 번에 전방을 연결했지만 당진의 수비 공을 빼내왔습니다. 왼발로 툭 찍어 창공. 전방에 있는 제갈재민. 한승환 전방으로 인터셉트. 당진 시민. 유기적인 패스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을 지켜냈고요. 이번엔 창원시청 그리고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이 공을 건들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깊은 태클이 한 차례 들어갔기 때문에 문기한 선수에게 또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끝까지 공을 지켜내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이 투지가 조금은 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기한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경고를 받으면서 다음 경기에는 또 경고적으로 출장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문기한 선수가 2선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선수인데 다음 경기 출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당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빈 화이팅이라고 또 화이팅을 외쳐주셨고요. 또 조성빈 골키퍼 굉장히 좋은 신장과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 두 번째 경기가 되겠는데 물론 2개 실점 내주긴 했습니다만 안정적인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김태윤 반대편 이 조성빈 선수가 01년생 굉장히 어린 선수고요. 193cm에 86kg의 이 체격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남 유스고요. 굉장히 또 임대로 와서 또 이 당진 시민 축구단에서 좋은 경험을 쌓고 또 더 높은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당진 시민의 후방 그리고 이강욱 골넣자라고 또 화이팅을 이강욱 선수에게 불어넣어 주셨는데요. 이강욱 선수 전반전에는 이 카메라에 많이 잡혔었는데 후반전에는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지금 아무래도 공격적인 기회가 많이 없는 창원이기 때문에 이강욱 선수에게 공이 연결되는 장면도 전반전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모습입니다. 김주원이 안전하게 터치라인 아웃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정원 선수가 투입이 되고 최선일 선수가 빠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최선일 선수가 직전 장면에서 이 경합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을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장면에 약간의 여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연찬 오른쪽 이강욱을 봤습니다. 이강욱 오른쪽 돌파 이강욱 오른발 자, 뒤에 선수 있습니다. 조금 길었고요. 하지만 연결됐습니다. 김태윤 박스 외곽 뒤쪽 다시 한번 김태윤 태연찬 템포를 늦추고 있고요. 사실 시간은 이 창원시청의 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공을 연결을 하면서 이 패스를 시도했었는데 지금 끊겼습니다. 강진의 역습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측면에서 천천히 빌드업을 하면서 상대를 끌어들이는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지금 당진은 일단 적극적인 압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간결한 패스를 통해서 넓은 공간으로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 창원입니다. 예병원 지금은 압박이 들어갔고요. 공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최정훈 선수는 아마 이 최선일 선수가 뛰었던 왼쪽 풀백에 그대로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쪽 이제 후반 70분이 돼가는데 아무래도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느껴질 만한 그런 시간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 과연 당진시민축구단의 좋은 압박이 어느 시간대까지 유지가 될지 그리고 그 결과 속에서 이 득점을 펼쳐낼 수 있을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당진 입장에서는 후반전 들어와서 이 초반에는 분명히 분위기를 잡았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골은 넣지는 못했어요. 네, 이 파이널 서드에서 세밀한 패스 그리고 확실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든 그런 상황인데요. 공격 지역으로 나갔을 때는 확실하게 조금 더 저돌성을 활용한 마무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왼쪽 당진시민축구단 후방 쪽에서 캡틴 박지우 오른쪽 반대편을 봤습니다. 남윤성 뒤쪽으로 루안 선수 끝까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원도 후반전 들어서는 약간은 공격적인 모습을 취하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라인을 내리고 조금 더 수비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박희준 왼발로 센터 서클 루안을 봤습니다. 뒤쪽으로 떨어뜨려 놨고요. 왼쪽 최정훈이 돌파 시도합니다. 왼발로 한 번에 헤더! 네. 머리까지 맞춰봤지만 높게 떴습니다. 네, 지금은 이 공중볼 시도를 했는데 지금 점프하면서 지금 공이 맞았기 때문에 아쉽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조금 더 많이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박희준의 이 제공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어쨌든 공격을 시도하면은 슈팅까지 시도하고 내려오는 게 베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줬었던 직전 장면이고요. 그리고 최정훈 선수도 굉장히 높게 올라서 크로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측면 공격수도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공격력을 과감없이 지난 직전 장면에서 잘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던 루안. 전정호 뒤쪽 조우현, 캡틴 박지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전진 짧게 연결됐고요. 당진시민 문기한 박스 쪽에 선수가 많습니다. 왼발로 네. 반대편을 찍어봤는데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오, 공 자, 안 살아있습니다. 나왔습니다. 공 살아있어요. 오른쪽 조우현 선수가 끝까지 달려가봤지만 방금은 진기명기가 나왔거든요. 네, 지금 공이 나가지 않았고 지금 창원의 역습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길게 앞쪽 루안과의 경합, 공을 따내왔습니다. 남현성 자, 당진은 이런 이 미드필더가 올라간 공간에 지금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달립니다. 한 번에 오른발. 자, 네. 지금 쇄도하는 제갈대민을 봤거든요. 임채훈 선수가 몸을 던지면서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 이 박기준 선수가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공간을 발생해냈고 이 타이밍의 패스 정말 좋았고요. 이 크로스도 좋았습니다만 이 임채훈 골키퍼의 판단 굉장히 좋았습니다. 당진시민축구단 이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고요. 공간이 생길 때마다 공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대1. 당진시민이 한 점 뒤져 있습니다. 루안 좋아요. 루안의 돌파 왼쪽을 바라봤고요. 김태윤 박스 안쪽까지 진입. 김태윤 스텝 오버, 두 명 사이. 네. 당진시민의 수비 탄탄하게 막아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해내면서 아쉽게 스로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루안 선수의 돌파가 너무나 좋았고요. 네, 이 패스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아무래도 김태윤 선수가 접고 때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당진의 수비수들이 간파를 하고 지금 막아낸 모습이죠. 이 박지우와 문기한이 전봇대처럼 서 있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강동훈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창원도 또 공격적인 카드 한 장을 또 투입을 했습니다. 차원의 강동훈 선수가 그라운드 안으로 입장을 했고요. 이번에 전방 쪽 강동훈 코너라인 쪽 짧게 연결, 마지막에도 맞고 나갔습니다. 자, 창원은 이 강동훈 선수와 김상우 선수를 투입하면서 김태윤 선수와 이용 선수를 교체 아웃시켰습니다. 김상우 선수는 이용 선수가 교체 아웃된 그 센터백 위치에 뛸 것으로 보이고요. 김태윤 선수가 교체로 들어왔는데 얼마 뛰지 않고 또 바로 교체 아웃됐다는 점, 이 전술적인 변화를 확실하게 가져가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방에서 뒤쪽으로 볼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병원 선수의 모습이 보였고요. 오른쪽에서 진기명기가 나왔거든요. 지금은 나간 줄 알았는데 볼이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전정호 선수가 끝까지 집중을 했습니다만 최명희 선수의 그 이후의 커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당진시민축구단의 지금은 창원시청의 프리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거리인데요. 네, 그리고 남은 시간 창원은 공격적인 교체 카드를 활용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한 골 더 넣고 확실하게 경기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찬스 조금 더 유효한 슈팅 장면을 이어가 봐야겠죠. 지금 시간대에 한 골이 더 들어간다면 이 당진 입장에서는 맥이 빠질 수 있거든요. 오른발로 올라왔어요. 수비 헤더.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명 사이 전정호 공 그대로 흘렀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 전방에서의 빠른 제압박을 시키려고 이 강동훈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 공격적인 카드를 투입했다는 것은 물론 공격적인 의도도 있습니다만 이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 이 수비 전환 시에 전방에서부터 빠르게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런 의도로 또 보여줍니다. 김상원 루안을 받습니다. 루안 박스 안쪽 연결됐고요. 루안 왼발로 한번 찍어찼고 태연찬 오른발 네. 막아냈습니다. 조성빈. 쇄도하는 이강호를 바라봤는데 조성빈이 안전하게 캐칭을 성공했습니다.
지금 김상우가 루안을 본 롱패스가 너무나 좋았고요. 네, 루안 선수가 뒤로 내준 이후에 태연찬 선수의 공간 패스였는데 지금은 조성민 선수의 판단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지금 이강욱에게 좋은 기회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김주헌, 이제 후반 76분, 후반전의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진시민축구단이 계속 미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공격 상황에서의 확실한 슈팅이 연결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지금 이 중원에서 공간이 계속 비게 되면서 창원에게 역습 기회를 허용하는 그런 형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은 확실하게 공격 지역을 왔을 때 슈팅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고, 창원은 현재 본인들이 하는 흐름대로 이 지금 수비를 하다가 역습을 나갔을 때는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활용하는 그런 움직임 필요하겠습니다. 오른쪽 길게 수비 헤더 신민영. 그렇습니다. 당진이 공격을 하다가 이 공을 뺏기게 되면 너무나 쉽게 이 사선에서 2선 또는 1선까지 이 창원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 미뤄봤을 때 여기서 한 골을 더 먹히게 된다면 그런 점은 당진에게는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서서히 당진이 이 수비 전환을 할 때마다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고 이 선수들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측면들을 이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방에서의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이 당진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창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진이 집중력이 떨어질 때 한 골을 더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정호 앞쪽 터치라인 쪽 압박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당진 시민의 스로잉 공격. 자, 강동훈 선수도 교체로 들어와서 전방에서 정말 적극적인 압박을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전방으로 길게 수비 헤더 라인 쪽. 지금은 공을 가져왔습니다. 반대편 왼쪽 넓은 공간에 봤고요. 여기서 네, 좋아요. 터치 지금 좋고요. 터치 좋았습니다. 박스 안쪽. 자, 좋은데요. 자, 과연 자, 그대로 갑니다. 마지막 터치가 좀 아쉬웠죠. 네, 터치와 침투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 경합 과정에서의 주심은 그대로 진행하라는 사인을 줬습니다. 예병원이 제대로 봤거든요, 최정훈을. 자, 역시 이강욱 선수가 어느덧 정말 많이 내려와서 또 수비 커버까지 해줍니다. 저런 플레이는 0.5골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강욱 선수의 이런 수비 가담이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창원의 수비가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바라봤지만 그대로 흘렀습니다. 이제 창원시청에서는 한 골을 더 넣지 못하더라도 지키기만 한다면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직전 상황과 같은 이런 위협적인 공간 패스는 허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겠고, 당진은 이 직전 상황에서 아쉽게 기회를 놓치긴 했습니다만 이런 공간 패스를 조금 더 자주 활용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일업 오른발로 반대편에 봤습니다. 수비 헤더 조우현, 진세민, 김상우가 임채훈, 왼쪽 김주헌 왼발로 슬라이딩 하면서 터치라인 아웃시켰습니다. 예병원 선수가 후반전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이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기한 선수가 오히려 3선으로 많이 내려오고 예병원 선수를 2선으로 올리면서 조금 더 전방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를 배치했습니다. 원투 패스 연결됐고요. 예병원 높게 뜬 볼 중원에서 자, 흘렀어요. 태연찬, 이번엔 창원의 기회입니다. 태연찬 왼쪽 강동훈 한번 접고 오른발 반대편 네. 아무도 없습니다. 자, 지금은 이강욱 선수가 박스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조금 뒤쪽에는 선수가 없었고 그 결과 조금 아쉬운 찬스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진시민축구단에 김찬희 선수가 투입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병원 선수를 빼고 김찬희 선수를 투입하는 당진인데요. 이렇게 되면 당진은 오늘 경기에서 교체 카드 5장을 모두 다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김찬희 선수를 투입, 미드필더 하나 빼고 이제 공격수를 하나 더 투입을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또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당진입니다. 이렇게 미드필더를 빼고 공격전을 투입하는 이런 교체 카드의 활용이 선수들에게 주는 의미도 있잖아요. 메시지라고 봐도 되겠죠. 네, 확실하게 전방에서 이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선수를 투입했다는 건데, 김찬희 선수도 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찬희 선수와 이 박희준 선수가 트윈타워를 이제 이루면서
조금 더 제공권에서 우위를 가져갈 확률이 높고요.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세컨볼을 제갈재민 선수가 가져내면서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의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윤성 앞쪽으로 이번에 박스 안쪽 김주헌이 오른발로 걷어냅니다. 김주헌. 자, 김주원 선수도 최근에는 조금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또 페널티킥까지 허용하는 장면을 보였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안정적인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우현 앞쪽 박스 쪽 아, 좋은데요, 김찬희. 한번 잡고 네. 김찬희 마지막에 뺏겼습니다. 자, 지금도 김주원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잘 수비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간이 생겼습니다. 루안 두 명 사이 태연찬 한번 접었고요. 그리고 발에 걸렸습니다. 이 장면이었죠. 네, 지금 이 패스트 굉장히 좋았고요. 역시 김찬희 선수가 이런 버틴 능력이 좋다 보니까 이 버텨내는 동작이 있었는데 김주원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보통 저런 장면에서 그 수비수들이 이 슬라이딩을 하거나 하면서 맞기 마련인데 김주원 선수가 끝까지 속지는 않았습니다. 네, 김주원 선수도 지난 시즌에는 이 미드필더로서 활약했던 경기가 많은데 올 시즌 이 센터백으로 주로 경기를 많이 나서면서 점차 이 자리에 대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강동훈 끝까지 주장해봤지만 조심은 당진시민축구단의 스로잉 공격을 주장했습니다. 전정호 주고받았고요. 중앙쪽 캡틴 박지우 왼쪽으로 중원에서 김찬희가 내려와서 받아줬습니다. 이제 시간은 후반 82분 40초 83분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오른쪽 길게 봅니다. 공을 잡아냈고 전정호 최명희와 김주헌 창원시청의 센터백 굉장히 단단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 당진시민축구단이 오른쪽 측면으로 공을 보낸다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러면서 이 김상우 선수를 투입하면서 오른쪽 센터백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김주원 선수를 왼쪽으로 옮겼거든요. 그 선택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유효하게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이로 오른쪽 한 번에 원터치로 태연찬 터치가 길었고요. 조우양 중앙에서 이번에 왼쪽을 봤습니다. 왼쪽에 가슴 트래핑 한번 떨궈 놓고 제갈재민 뒤쪽 한번 접었고요. 문기한 다시 왼쪽으로. 지금 최정훈 선수도 마치 윙어처럼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고 오히려 반면에 제갈재민 선수가 측면에 있기보다는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박스 안의 숫자의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이 최정훈 선수가 크로스를 올릴 타이밍만 보고 있거든요. 이번엔 빠르게 한 번에 박스 안쪽으로 투입. 수비 헤더. 볼 경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방금 상당히 강하게 부딪혔거든요. 지금 태클이 깊기도 했고 상대의 완벽한 역습 찬스 저지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조우현 선수에게 카드가 주어졌고요. 자, 확실하게 창원시청은 후반전 들어서 이강욱 선수를 이 마치 오른쪽 윙백처럼 정말 많이 내려서 위치를 시키고 반면에 강동훈 선수는 전방에서 압박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태연찬 선수도 약간은 왼쪽으로 이동을 시킨 모습인데 그 말은즉슨 오른쪽의 수비수를 하나 더 늘리면서 굉장히 수비적인 모습을 가져감과 동시에 역습수에는 이 강동훈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다는 거거든요. 지금 장면에서도 강동훈 선수가 스피드를 활용해서 역습을 가다가 또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넘버 9 아마 이강우 선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강우 선수에게 한 골 넣고 마무리하자. 과연 한 골 더 넣을 수 있을지 경기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른쪽 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강동원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체력적인 우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강호 선수는 전반전과 후반전 굉장히 많이 뛰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욱 선수가 경기 막판까지 이렇게 또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해주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에너지 레벨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호 선수고요. 지금은 오른쪽 조이록이 준비합니다. 한 번에 박스 안쪽으로 루안 공을 잡아냈고요. 다시 한번 조이록 오른발 크로스 날카롭게 네. 수비 헤더. 왼쪽 당진시민축구단 현재 2대1로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굴절된 공 연결됐고요. 센터 서클 쪽 잡고 오른쪽을 봤습니다. 전정호의 오버래핑 두 명 사이 중앙 쪽
지금은 당진시민축구단의 파울 그리고 창원시청의 프리킥을 선언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 반대편에 조금 더 넓은 공간에 선수들이 많이 위치해 있었는데 이 짧은 패스를 시도를 했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당진시민축구단은 물론 이런 짧은 패스를 통한 공격 패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창원시청이 왼쪽 측면에 대한 이 본인들의 왼쪽의 측면, 이 당진 입장에서는 오른쪽 측면에 대한 수비를 굉장히 잘 가져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반대편을 이용하면서 조금 상대의 허를 찌르는 이 역습을 노려보면 좋겠네요. 창원시청이 전반전에 보여줬던 전략이었죠. 이 이강호가 임예담을 스위칭하면서 선제골을 뽑아냈었는데 지금은 당진에게 필요하겠군요. 네, 지금도 잘 노렸습니다. 왼쪽에 달려 들어갑니다. 김찬희 한번 접고 김찬희 오른발 크로스 그대로 헤더! 떴습니다. 제갈재민. 자, 지금도 머리로 돌려놓는 헤딩을 했는데 이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빗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측면으로 연결하는 패스 그리고 김찬희 선수의 이런 이동은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 접고 그대로 날카롭게 올렸는데 헤더가 떴습니다. 이 제갈재민 선수 전반전에 교체로 들어와서 바로 골을 뽑아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후반전에도 좋은 모습 한 골을 더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후반 87분 후반전엔 모습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만큼 시간을 치르면서 창원의 수비수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는 것으로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은 창원의 이제 볼로 선언이 됐습니다. 하프라인 부근 창원시청의 프리킥 김상우가 준비합니다. 자, 창원을 일단 전방으로 붙여놓고 전방에서의 공소율을 오래 가져가면서 조금 더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 번에 길게 붙였고요. 왼쪽 측면 달립니다. 강동훈. 하지만 그대로 나가면서 조성빈의 골킥. 이 말씀해주신 대로 강동훈을 이용한 공격이 눈에 띄는 창원시청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체력이 많이 남아있는 강동훈 선수이기 때문에 이 강동훈 선수의 역습 상황에서 역할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번에 왼쪽으로 길게 최정훈. 앞쪽에 조이록이 마크하고요. 최정훈 한번 접고 최정훈 조이록. 네, 조이록의 좋은 수비. 오늘 경기 정말 이 풀백으로 변신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루안 좋아요. 루안의 트래픽. 뒤에 있는 조우영 파울로 끊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루안 선수가 네.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데 루안 선수의 이 트래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박지우 선수가 이 공의 낙하지점 포착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 조은현 선수가 이제 끝까지 커버를 가봤습니다만 또 루안 선수가 굉장히 잘 지켜내주면서 파울 얻어냈습니다. 이제 시간은 후반전 89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규 시간 1분가량 남아있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한 골 싸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전에는 위협적인 장면이 아직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아직 후반전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 과연 위협적인 장면들을 양팀 모두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창원은 사실 공격하려는 의도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벌어보려는 의도가 굉장히 많을 남은 시간입니다. 지금 이강욱 돌았습니다. 이강욱 좋은 턴. 그럼 뒤쪽 다시 한번 이강욱. 이거 좋아요. 박스 안쪽 한번 차고 조우영과의 경합. 방금 장면에서 이강욱 선수가 오른발을 걷어차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조우현 선수는 지금 현재 카드가 한 장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파울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직전에 이 창원이 조금 더 시간을 벌어볼 의도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지만 공간이 생겼을 때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슈팅을 노려볼 수 있는 창원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당진은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역습을 노려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박스파로 거의 그 선과 비슷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그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고요. 네, 3분이면 이 많은 추가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양팀 모두 많아야 이제 각각 한 2번에서 3번의 찬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그 찬스를 잘 노려야 되는 것은 당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당진 2대1로 뒤지고 있기 때문에 승점을 1점이라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골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 라운드에 만나게 되는 상대가 이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목포입니다. FC 목포. 이 목포와의 경쟁을 앞두고 오늘 경기에서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가야만이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루안의 오른발 그대로 벽에 맞았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저는 이 크로스를 올릴 거라고 봤거든요. 네, 자, 그대로 한번 때려봤습니다.
루안 선수가 이런 근거리에서는 사실 많이 슈팅을 시도하는 선수는 아니고요. 조금 장거리에 프리킥이 있을 때는 본인이 직접 슈팅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 직전 상황에서도 그런 슈팅 능력을 한 차례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신의 오른발의 파괴력을 뽐내봤던 루안. 후반 추가 시간도 1분이 지났습니다. 태연찬 2명 사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한 번, 많아야 2번의 공격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사이에 한 골을 뽑아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뒤쪽. 추가 시간은 반이 다 흘렀습니다. 네, 지금 직전 장면에서 파울이 선언됐고 지금 당진은 롱킥을 통해서 전방으로 붙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스로인입니다. 앞쪽으로 길게 루안. 그리고 네. 주심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이 반칙이 루안 선수에게는 굉장히 불필요한 반칙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 경고를 받으면서 루안 선수도 다음 경기 출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두권 경쟁을 통해서는 이 반드시 선수들이 경고 누적에 대한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이 루안 선수의 경고 이 판단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원 지금은 한 번에 뒤쪽 가족분께서 지금 창원시청에 직관을 하러 가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루안의 기회입니다. 루안이 달립니다. 루안 힘 좋아요. 박스 안쪽까지 그 주심에게 어필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좋은 위치에서 경기 막판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지금 끝까지 버텨내면서 이 전종우 선수가 굉장히 잘 따라가 줬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피지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손을 쓰는 장면이 있으면서 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루안의 좌우로 가다가 이 파고드는 드리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루안 선수의 돌파 능력을 한 차례 볼 수 있었고요. 전정우 선수가 파울로 끊어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정말 얼마 없습니다. 추가 시간도 모두 지나가고 있고요. 네, 정말 이렇게 되면 당진은 이 남은 경기들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오늘 경기도 물론 후반전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만 역시 이 전방에서의 확실한 마무리, 그것이 올 시즌 이 당진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로 계속해서 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루안의 프리킥. 이번에도 좋은 위치에 경기 막판 한 골을 더 뽑아낼 수 있을지. 루안의 오른발 이번에도 벽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2022 K3 리그 24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당진시민축구단과의 경기 2대1로 창원시청 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후반전 들어서는 당진시민축구단이 오히려 점유율을 더 높이고 우세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슈팅까지 여러 차례 가져갔는데, 하지만 결정적인 장면마다 아쉽게 득점을 성공하지 못하면서 오늘 경기 또 패배를 기록하면서 이 원정에서 10연패라는 정말 아쉬운 기록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의 임야담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루안 선수가 2번째 골을 넣었고, 이 제갈재민 선수가 만회골을 넣으면서 그때부터는 당진시민축구단의 흐름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후반 초반 이 흐름을 가져가지 못한 것, 이 방점을 찍지 못한 것이 당진시민축구단에게는 아쉬움으로 남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진시민축구단에게 오늘 경기의 결과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겠고, 반면에 창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후반전에는 수비를 강화하면서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경기 2대1이라는 정말 기분 좋은 승리를 또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캐스터 강영호, 장성준 해설위원이었습니다.